중년 이후에는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일명 노인 냄새라고 하죠. 본인은 본인 몸에서 나는 냄새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는 잠시만 외출을 해도 땀이 나는 계절입니다. 특히 곁땀이라고 하죠.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은요, 유독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런 몸의 체취는요,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참기는 좀 역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체취가 단순히 땀 냄새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냄새가 발생하게 되지만요, 정작 본인은 본인 몸에서 나는 냄새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자기만 모르는 몸냄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냄새가 바로 입냄새인데요.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음료를 마셨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사 후에 커피를 비롯하여서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입냄새가 감소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음료들은요, 입안의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음료들은 입안을 산성 환경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요, 오히려 입안의 세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입안의 침이요,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요, 입안은 약 알칼리로 유지되는 것이 구강위생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커피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과일 주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후에는 이런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이러한 음료를 마셨을 때에는요, 맹물로 입안을 다시 헹궈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안을 물로 헹구게 되면 치아 변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후에는 물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구취의 원인은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때도 물 양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구강 점막 세포가요, 수시로 분리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리된 세포의 단백질을 입안의 세균들이 분해하여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입안의 세균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 입안에 있는 침 분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 침이 모자라게 되면요,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져서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수시로 물을 마신다거나 혀로 입안의 점막을 자주 접촉해서 침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요, 역한 냄새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흡연자분들 가운데서는요, 식후땡이라고 해서 식사 후에 꼭 담배를 피워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는 식후에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담배 냄새와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요, 더욱더 역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 엘리베이터와 같이 이렇게 비좁은 공간 안에 있게 되면요,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냄새가 나는 것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비흡연자 분들께서는요, 흡연자의 입이라든지 얼굴 주변, 손가락 등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식후 양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장 화장실에서는 점심 식사 이후에 이를 닦느라고 줄까지 서는 경우가 흔히들 있죠.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치 않는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주위에 거품까지 튀겨가면서 오래 이를 닦는 매너가 없는 직장인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요, 화장실이 감염의 온상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입에서 냄새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식후에 바로 양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양치를 해도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요,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식사를 하게 되면 이와 잇몸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촘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양치보다는요, 치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가볍게 물 양치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한 시간쯤 지나서 잇몸이 좀 진정이 되면요, 그때 양치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안의 세균수를 조절하는 것이 침이기 때문에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물을 마셔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땀이 나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네,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가슴 등에 땀이 배어나는 날이 점점점 많아질 텐데요.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는 경우라면요, 미리 화장실 등에서 수건이나 페이퍼 타올로 닦아내시는 것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대로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과도한 향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때 향수 사용은 금물입니다.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오묘하게 얽히게 되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외출 전에 아포크린샘이 많은 겨드랑이와 귀 뒤를 잘 씻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요, 노네날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주로 겨드랑이라든지 가슴과 귀 뒤쪽에서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요. 이곳을 씻으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분에 청결에 신경을 써도 입이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요, 혀의 설태라든지 잇몸병, 입안 보철물, 특히 요즘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편도결석이나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간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도결석의 경우에는요, 부드럽고 매끈한 편도선 쪽에 음식물이 침착되면서 목구멍 안쪽으로 허옇거나 누렇게 무엇인가 점 같은 것이 보인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혼자서 제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장병이나 역류성 식도염도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또 간이 나빠도 입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본인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후각은요, 금방 피로해지기 때문에요, 냄새로부터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친하신 분들께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께 민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의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일명 노인 냄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몸 청결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